자, 예, 전에 영상에 이어서 이제 집합을 마무리하고 명제 단원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명제를 다 나갈 건 아니고요. 예, 다 나갈 수는 없지. 너무 많으니까. 예, 한 절반 정도 진행을 하고 이제 2월 10일인가요? 9일인가요? 예, 그때 이제 다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이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 사실 명제 단원하고 집합 단원은 뭐 집합은 그래도 수학이라고 볼 수 있지만 명제 단원은 사실 논리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워낙 논리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 논리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명확하게 하고 가자. 어떻게 하면 논리적이다라는 걸 좀 밝히기 위해서 명제 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도 있었던 것들이긴 한데 이걸 이제 중학교 때 좀 하면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등학교로 넘어온 거고요. 뭐 나는 개인적으로 명제를 좀 많이 일찍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뭐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꼭 수학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논리력을 키우는데 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잘 좀 기억을 하셨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좀 써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명제가 뭐냐? 뭐 책 보시면 되죠. 166쪽입니다. 자, 참과 거짓이 명확한. 문장 또는 식입니다. 수학이니까 식이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명제는 크게 둘로 나뉘어요. 참인 명제, 그러니까 맞는 명제, 그 다음에 틀린 명제, 거짓인 명제 둘로 나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명확해야 된다. 네.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어디서 들어봤죠? 처음에 집합할 때 얘기했습니다. 그 집합도요, 기준이 명확하대를 모아서 만든 거다 그랬거든. 그래서 명제하고 집합은 좀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오늘 수업할 때 확인을 할 거고. 자,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명제의 부정이 먼저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자, 2 더하기 3은 7이다. 이건 명제입니다. 거짓인 명제죠. 거짓 명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해볼까요? 내가 여연종이잖아요. 여연종 T는 수학을 못한다. 아니, 못한다는 좀 그렇고 못 가르친다. 잘 못 가르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같은 거는 이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는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구는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는 잘한다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명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 못 가르친다 이거는 명확하지 않다. 기준이 없다.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2 더하기 3은 7이라는 건 명확하잖아요. 명확하게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x 더하기 2는 3이다. 자, 이거는 또 뭐냐면은 이거는 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그죠? 왜냐하면 자, x에다가 1을 넣으면 맞는데 x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참하고 거짓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거짓이 명확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명제는 아닙니다. 그럼 이런 애는 뭐라고 하냐? 이거는 우리가 조건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는 것, 그걸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67쪽에 나와 있어요. 네. 문자에 어떤 수를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참거짓이 변화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x 더하기 2는 3이라는 건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왜 조건이란 말을 쓰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x 더하기가 3이면 x는 1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x 더하기가 3이면 x는 1이다. 이거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라고 할 수 있잖아. 조건이라는 게 될 수 있거든. x 더하기가 3이면 x제곱은 10이다. 이거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이라는 얘기를 붙입니다. 네. 자, 그래서 명제랑 조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어요. 네. 조건 같은 경우는요, 명제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보통 이제 좀 길게 쓰기 귀찮아서 만약에 이름을 붙이고 싶으면 소문자를 많이 씁니다. 주로 P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P라는 명제, Q라는 명제, 뭐 x 더하기가 3이면 x는 1이다. Q라는 명제죠. 아니면 x 더하기는 3이라는 걸 가지고 이거는 조건 이름을 R, 네, PQR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긴 하는데 뭐 그건 이제 천천히 하면 되니까 네, 뭐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정이 나오는데요. 이거 부정이 우측에서 먼저 나왔네. 먼저 나왔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명제 부정. 사실 조건도 부정할 수 있어요. 네. 자, 이게 이제 66쪽의 앞쪽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명제는 뭔가를 서술하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문장이나 식이니까 뭔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부정했다. 여러분 영어로 부정이 뭐예요? 나. 아니다죠,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P명제의 부정을, 명제 이름을 제가 소문자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P명제를 하지 말고 명제 P라고 합시다. 자, 명제 P의 부정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네, P가 아니다라고 읽고요. 이렇게 물결 표시하고 P라고 씁니다. 그럼 이걸 해석을 하면 P가 아니다가 돼요. 네, 또는 영어로 읽을 때는 그냥 not P라고 읽습니다. not P가 좀 더 편하죠. 네, 영어로 not, not, 아니다.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자, 3 더하기 2는 7이다라는 거짓인 명제가 있는데 요 놈의 부정은 자, 이게 7, 2 다 하잖아요. 이거의 부정은 아니다를 쓰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3 더하기 2는 7이 아니다 하면은 이게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부정인 겁니다. 자, 조건도 부정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가 5, 이거는요, x에다 3 넣으면 참이고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거짓이라고 참거짓이 바뀌는 조건인데 왜냐하면 x 더하기가 5면 x제곱은 9다라고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조건처럼 되는데 요거의 부정은 x 더하기 2가 5다의 부정은 뭐겠어요? 5가 아니다 할 거 아니에요. 네, x 더하기는 5가 아니다. 아니다 붙여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조건의 이름이 P였으면 요거의 이름은 not P가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다를 붙여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뭐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부정의 부정. 네. 부정의 부정. 요거의 부정을 생각해 봅시다. not P의 부정. 그럼 x 더하기는 5가 아닌 게 아니다잖아요. 5가 아니지 않다, 아닌 게 아니다니까 x 더하기는 5다가 되죠, 다시. 그러니까 not P의 부정은 not P인데 이건 다시 그냥 P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중 부정은 긍정이다 뭐 하잖아요. 강한 긍정, 뭐 똑같은 겁니다.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내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진리집합할 때 얘기를 합시다. 자, 진리집합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게 낫겠네요. 진리집합 바로 나왔네요. 예. 자.
자, 조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조건은요, 어떤 수를 넣냐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 바뀌는 애가 진리집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P라는 조건을 자 이렇게 볼게요. X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X에다 3 넣으면 맞아요. 3 넣으면 맞죠? 3은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맞잖아요. 근데 100을 집어넣으면 틀려요. 100은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자연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조건. 어떤 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니까요. 자, 그럼 진리집합은 뭐냐? 그거가 참이 되도록 하는, 이 조건 P가 참이 되도록 하는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X값들의 집합이다. 뭐 어찌 보면 방정식의 해 같은 느낌이지. 뭔가 방정식을 풀었는데 걔가 맞도록 하는 애를 우리가 해 또는 근이라고 그러잖아요. 방정식의 해, 방정식의 근. 그러니까 걔네들을 모아서 만드는 걸 진리집합이라고 하고, 그러면 자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 자, 우리 집합을 할 때는 대문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대문자 P를 쓰고요. 왜냐하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이니까.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자연수들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을 모아서 예를 들어 2, 3, 4라고 쓰면 이게 바로 진리집합 됩니다. 진리집합은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애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조건제시법성인데 그건 그냥 넘어가고요. 네. 뭐 사실 별 내용 없죠? 자, 예, 명제 조건의 부정 나와 있네요. 자, 이것 때문에 이 진리집합이라는 것 때문에 명제 단어는요. 명제가 뭐라고? 참이나 거짓이 명확한 거. 그럼 우리가 참하고 거짓을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참하고 거짓을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 진리집합 개념을 좀 빌려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리집합을 바탕으로 좀 더 발전을 시킬 거거든. 자, 명제나 조건의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168쪽 참조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x제곱은 1이다라는 조건이 있다고 쳐봐요. 네. 자, 그러면 요거의 부정은 네, not p라고 쓴다 그랬죠. 물결 표시하고 not p라고 쓴다 그랬고, 그러면 요거는 쓰면은 뭐예요? x제곱은 1이 아니다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요 p의 진리집합 대문자 p를 쓴다 그랬죠?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애를 모아놓으면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1이 아닌 애들을 모아야 되죠. 그럼 1이 아닌 애들은 모아놓으면, 집합으로 모아놓으면 0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고 분필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칠판도 있는 거죠. 자, 뭐가 문제지? 아니, 다 쓸 수는 없잖아. 아니, 뭐 안경 뭐 이런 거 쓸 거예요? 자, 그것도 일단 좀 문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야? 아니, 한도 끝도 없잖아, 이게. 언제까지 쓸 거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바운더리가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쓸 거냐가 중요합니다. 이 얘기 어디서 했던 것 같은데. 어디서 했습니까? 전체 집합에서 했습니다. 전체 집합을 내가 왜 했습니까? 집합에서 여집합 할 때 했습니다. 1-1이 아니다니까 1-1 빼고 나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를 써야 돼요. 나머지를 쓰는 거니까 1하고 -1이 아닌 바운더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전체가 필요하고, 그럼 전체는 보통 뭐겠어요? 뭐 별 얘기 없으면 숫자겠죠. 그러니까 분필이나 칠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 개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1하고 -1이 아닌 애들이니까 그럼 내가 이걸 집합으로 표현하면 전체 집합이 있다고 칩시다. 뭐 숫자 전체들 모아놓는. 그럼 여기에 P라는 집합이 있어요. 1하고 -1. 근데 요 부정한 명제는요, 조건은요, 이 P 조건의 부정은요, 1이 아닌 애들이니까 뭐 여기 2도 있고 0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이쪽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걸 집합으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P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조건의
조건이 맞도록 하는 애들을 모아서 만드는 진리집합이라고 했는데 부정을 만들면 P가 아닌 애들을 모아서 만드는 거니까 P가 아닌 나머지들을 다 쓰는 거죠. 예, 여집합 개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not P의 진리집합은 P가 아닌 애들을 가지고 모아서 만든 집합 P의 여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합하고 연계가 많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집합이라는 바운더리 내에 있는 거라면 이 부정은 얘 빼고 나머지 전부 다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그걸 이제 좀 나중에 설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어려운 건 좀 나중에 하고 네, 여기서는 이제 요 정도만 합시다. 자, 조건이나 명제가 이제 두 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건 이제 168쪽에 그 6번에 나와 있는 박스를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조건이 P랑 Q가 있습니다. 조건이 P와 Q가 있는데 그러면 요거의 진리집합은 P를 갖고 만든 집합 P집합, Q를 갖고 만든 집합 Q집합이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건을 두 개를 붙일 때가 있어요. 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x제곱은 9면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은 0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지는 x제곱은 9고 x는 양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x는 3이라고 그러죠. 자, 왜요? 자, x제곱이 9인 애는 3하고 마이너스 3이 있고요. 0보다 큰 애들은 뭐 0.1, 0.2 뭐 등등등 많겠죠. 근데 얘면서 얘면은 교집합이잖아요. 원래 교집합이 그리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면서 x가 0보다 크다. 우리는 3만 모아서 만든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이걸 조건 P라고 해봅시다. 3 넣으면 맞고 그 외 숫자는 틀린. 얘는 Q 조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P이고 Q인 애들은 결국 P에도 들어가고 Q에도 들어가는 P 교집합 Q거든요. 그래서 자, 조건이 두 개가 있을 때 P이고 Q 내지는 그리고 Q 내지는 이면서 Q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자, and죠. and 영어로 and 자, 이거는 집합을 따지면 뭐가 되느냐? 진리집합 따지면 P 교집합 Q가 됩니다. 그리고는 교집합. 자, 근데 자, Q 조건을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은 0이라는 조건을 하나 만들어서 칩시다. 그럼 이거는 방정식 해가 인수분해 되거든요. 1, 3이에요. 그러면 P이거나 Q, P 또는 Q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 그러면 3-3이거나 1, 3 중에 하나만 되면 되니까 이거는 집합으로 따지면 3이나 1이나 마이너스 3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P 또는 Q 뭐 이거나 Q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는 합집합 개념입니다. 또는이니까 오어의 개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요놈의 진리집합은 P 합집합 Q가 된다. 그래서 그리고는 and고 and는 교집합 또는 오어는 합집합 개념이다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겠죠. not P이고 Q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not P는 뭐라고 했어요? P가 아닌 애들이죠. 그럼 집합으로 따지면 뭐예요? P가 아닌 애들 그리고 Q잖아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뭐 문제에 따라서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네. 차집합성도 있으면. 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죠? 네, 그래서 조건을 우리는 집합 개념으로 끌고 와가지고 좀 더 엄밀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 개념이고요. 네, 문제를 좀 풀어보죠. 문제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필수 문제 1번. 자, 170쪽입니다. 다음 중 명제인 거를 찾고요. 참거짓을 판별하래요. 내가 명제는 뭐라고요? 참인 거랑 거짓인 게 명확한 거예요.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소수는 홀수다. 이거 맞아 틀려? 네, 대답할 사람이 없죠. 나 혼자 떠들고 있으니까. 자, 이거 틀렸죠?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다? 거짓인 명제입니다. 왜 틀렸죠? 2 때문에요. 2는 홀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소수는 홀수다 이거 틀린 거잖아. 그죠? 2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거짓인 명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거 맞잖아요. 이건 참이라서 참인 명제입니다. 맞는 거거든. 참인 명제입니다. 물론 뭐 시야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참이라고 칩시다. 네, 자 다음 3번. x제곱 더하기 4x 빼기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하면 x 빼기 x 더하기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서 뭐 2차 부등식 배우신 분들은 풀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요 x에다가 0을 넣으면 맞아요. 근데 x에다가 10을 넣으면 10의 제곱 더하기 40 빼기 5는 0보다 작거나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그러니까 x에다 뭐 넣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참이다 거짓이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명제가 아닙니다. 조건은 될 수 있어요. 네,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되겠고. 자, 410번 보죠. 다음 명제 중 그 부정이 참인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럼 부정을 일단 해야 돼요. 자, 루트 2 더하기 루트 5는 루트 7이 아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럼 루트 7이 아니다의 부정이잖아요. 아닌 게 아니다니까 루트 7이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이 뭐다? 아니다의 부정은 맞다. 네. 근데 이거 틀렸잖아. 거짓인 명제죠. 네. 자, 두 번째. 자, 3은 5보다 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자, 이거의 부정이 뭐냐인데 부정을 조금 설명을 좀 해볼게요. 내가 부정은 무슨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요?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여집합 개념하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여집합 개념은 그거 제외한 나머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같다의 부정은요. 같지 않다예요. 같지 않다 다른 말로 다르다죠. 그러니까 식으로 따지면 등호의 부정은 나디콜이죠. 이퀄의 부정은 나디콜이고요. 자, 크다가 있습니다. 자, 크다의 부정은 뭘까요? 작다 아니에요. 작다는 반대고요. 반대하고 부정은 다릅니다. 부정은요, 그거 제외한 나머지예요. 자, 내가 크다네, 작다네 라고 하는 건 크다냐, 작다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두 개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A와 B의 비교인데요. A가 클 수도 있고요. 작을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당연히 크다의 부정은 크지 않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야? 크다가 아니다. 아닌 거의 집합은 여집합. 그러니까 큰 거 빼고 나머지 전체. 그러니까 크지만 않으면 작거나 같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역시나 작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작다의 부정은 작지 않다니까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전체이기 때문에 반대말이랑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크거나 같다. 아니 비교는 크다, 작다, 같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의 부정이니까 작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의 부정은 작다. 네, 요거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3은 루트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요거는 작거나 같은 거는 아니다니까 요거의 부정은 3이 루트보다 크다고요. 이건 3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13은 소수다. 자, 그러면 요거의 부정은 뭐가 되겠어요? 13은 소수가 아니다죠. 13은 소수 아니다. 근데 소수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은 리을이래. 저기 뭐야? 4번 1 더하기 붙어있는 실수다. 그럼 당연히 부정은 실수가 아니다죠. 뭐 허수다라고 하셔도 좋고요. 그냥 실수가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실수잖아요. 이건 거짓입니다. 자, 그다음 5번 정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하니까 야 이거 근데 이거는 원래 좀 뒤에서 해야 되는데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 내용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부정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두 같지는 않다예요. 모두 같은 건 아니다예요. 네. 일단 요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근데 틀렸죠. 아니 정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건 아니다 이거 틀렸잖아요. 왜냐면 모두 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로만 합시다. 이게 지금 내용이 좀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지금은 어쩔 수가 없네요. 네. 필수 문제 2번. 자, 내가 논리에 관련된 거라 그랬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조건 PQ가 P는 P 조건은 1보다 크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Q 조건은요, X가 3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크다예요. 네, 그때 다음 조건의 진리 집합을 구하래요. 자, 일단 첫 번째, not P입니다. 자, P가 아닌 애들이죠. 집합으로 따지면 여집합이라 그랬고요. 여집합을 하려면 전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에 뭐가 있냐? 전제 조건을 줄 거예요. 전체 집합이 될 만한. 뭐라고 그랬어요? 실수 전체에서라는 말이 있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얘를 보겠다 이거야. 저 중에서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걸 뺀 나머지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애들을 잘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수직선이 있습니다. 네, 요거잖아요. 이게 P잖아요. 네.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예요. 나머지. 그러면 이거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면 4보다 크다죠. 왜냐면 이거 빼야 돼. 4는 빼야 돼. 4는 쓰면 안 돼. 자, 근데 야 여러분 1보다 작으면서 4보다 큰 거 있어요? 아니죠. 자, P가 아닌 애들은 얘거나 얘죠. 네, 또는입니다. 또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집합으로 쓰셔야 돼. 그러면 P의 여집합은 X바 조건제시법 써야죠. 이건 원소날법 쓰기가 좀 힘들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not P 또는 Q예요. 그러면 요거 또는 내가 합집합이라고 그랬잖아요. not P는 방금 계산해 놨어요. 요거 왼쪽이라고. 그 다음에 Q도 봅시다. Q는요 3보다 작거나 아니면 5보다 크다니까요. 자, Q집합은 어떤 애들이냐? 얘네가 아닌 이 사이 애들이죠. 그러니까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 얘네가 잠깐만 죄송합니다. Q는 그냥 얘네요. 나 Q를 잘못 썼네. 죄송합니다. Q는 그냥 이거죠. 그러면 not P가 1하고 4의 바깥이고 그 다음에 저기 Q가 이제 3하고 5의 바깥이잖아요.
또는이잖아요. 또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만 되면 돼. 그러니까 어디예요? 교집합 아닙니다. 합집합입니다. 합친 거예요. 합치면 여기죠. 네, 그래서 3 왼쪽, 4 오른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집합으로 따지면 x가 x가 3보다 작거나 아니면 4보다 크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 그리고 q가 not q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p 그리고는 end는 집합으로 따지면 교집합. not q, q가 아닌 애들을 모아서 만든 집합 q의 여집합. p교집합 q의 여집합입니다. 그러면 자, 교집합이니까 공통된 부분이에요. 자, p는 1에서 4고요. 1초가 4 이하. 그 다음에 q가 아닌 애들은 얘네가 아닌 나머지 3부터 5까지죠. 그러니까 3이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으면 여기잖아요. 그리고는 end는 교집합이니까 겹치는 부분. 그래서 3 이상 4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x가 3 이상 4 이하 집합으로 따지면 이렇게 글 써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네. 자, 전체 집합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항상. 네. 그러면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자, 412번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이유는요, x가 x는 10 이하의 정수예요. 자, 써볼게요. 전체 집합은요, 10 이하의 정수. 정수야? 정수면 더럽게 많은데. 원선할법 못 쓰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해서 10까지잖아요. 왜냐면 음의 정수도 있으니까. 이 원선할법 쓰기 힘든 애였구나. 자, 근데 P는요, P 조건은요, 마이너스 3에서 x가 3까지 가고요. Q 조건은요, x가 0보다 크다예요. 자, 그런데요, 내가 이걸 진리집합을 한번 표현해 볼게. 문제에서 P 그리고 not Q긴 한데 P하고 Q만 일단 해볼게. 자, 근데 문제가 이게 전체 집합이라 그랬죠. 요 바운더리 내에서 P나 Q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3 이상 3 미만이면 마이너스 2.7 뭐 루트 2 뭐 1.2456 뭐 이런 거 다 아니고 여기 내에서만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P집합은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지만 일단 요 정수 범위 내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소약분 쓸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Q집합은요 0보다 큰 애들 전체가 아니고 전체는 얘란 말이야. 10 이하의 정수. 그러니까 0보다 크고 10 이하의 정수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죠. 1부터 10까지만 딱 쓰셔야 됩니다. 10개. 자, 그러면 P 그리고 not Q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P 그리고는 교집합 Q가 아닌 놈들 요거 다른 말로 뭐였다? P차 집합 Q.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P면서 Q가 아닌 애들은 P차 집합 Q, P에서 뭘 지워? Q를 지워? 그럼 1, 2가 지워지네? 원소할법 쓰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4개 된다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전체 집합을 잘 봐주세요. 뭐 나머지는 해보시면 되겠고요. 안 되면 뭐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면 되고. 자, 네, 이제 본격적으로 명제를 해봅시다. 지금까지는 뭐 이제 기본적인 거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게 명제와 조건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부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진리집합을 배웠습니다. 네, 명제 중에서요 조건을 이용한 명제를 볼 거예요. 네. 조건 2개를 붙여서 명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가 5다. 자, 이건 조건이죠. 3이면 맞는데 0이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 이름을 P라고 하고요. 자, Q x제곱은 9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것도 3이나 마이너스 3 되면 맞죠? 네. 근데 이걸 붙일 거예요. 어떻게? 요 사이에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x 더하기 2가 오면 x제곱은 9다. 맞잖아요. 명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 두 개를, 조건 두 개를 결합해서 명제를 만들 수 있는데 조건 PQ가 있을 때 어떤 형식으로 만들 수 있냐면 P이면 Q이다라고 해서 명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한글로 쓰면 귀찮으니까 저 화살표로 표현해요. 이거를 표현할 때 뭐 말은 이렇게 읽는데 P 화살표 Q다 이렇게 써주면 P면 Q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x 더하기 2가 오면 x제곱은 9다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그냥 씁니다. 물론 이렇게 식으로 쓰진 않고 그냥 P면 Q다 이렇게 쓰죠. 얘가 맞냐 틀리냐 참인 명제냐 거짓인 명제냐는 좀 나중에 할 거예요. 네.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나왔네요. 근데 이름만 좀 붙입시다. 자, 이 조건의 이름을 P면 Q다로 이렇게 명제로 만들고 나면 이 왼쪽에 있는 먼저 나온 얘는 이 조건은 가정이라고 부르고요. 이 조건은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맞잖아요. P라고 가정하면 Q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냥 붙일 수 있어요. 가정과 결론이라고. 가정인 조건, 결론인 조건. 뭐 저렇게 붙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게 맞냐 틀리냐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걸 우리가 뭘로 해결을 할 거냐면, 그러니까 이 P면 Q이다라는 조건의 참거짓을 무엇으로 이제 우리가 판정을 할 거냐면 집합으로 따질 거예요. 집합으로. 진리집합으로 비교를 해보겠단 말이에요. 알겠어? 여러분 이거 맞죠? 이게 참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썼어요. x제곱이 9면은 x 더하기 2는 뭐예요? 아니잖아요. 왜? 마이너스 3도 있으니까 x가. 이거 거짓이잖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분석을 좀 해봤어. 어떤 애들이 참이더냐 분석을 좀 해봤어. 그랬더니 공통점이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P면 Q다가 참일 때 참인 명되면 P집합하고 Q집합을 비교했더니 P가 Q에 쏙 들어가더래요. 네. P집합이 Q집합에 쏙 들어가면 P이면 Q래요.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자, 우리 보자. 사람은 동물이다. 동물의 일종이다. 아니면 생물이다. 뭐 해줘도 좋고요. 맞죠? 근데 이건 참이야. 근데 뭐 동물은 사람이다 이거 틀렸잖아요. 왜냐면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 집합으로 표현해 보니 사람은 동물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동물은 사람에 다 안 들어가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동물 안에 들어가니까 동물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P면 Q이다가 맞으려면 P인 애들은 무조건 Q여야 돼. 그러니까 P면 Q다가 참이려면 P인 애들은 다 Q여야 되거든. 그럼 P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Q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P가 Q에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P가 Q에 안 들어가면 이제 틀린 거지. 아까 전에 했던 예를 하나 들어볼까? 아까 전에 이런 거짓인 명제가 하나 있었죠. 소수는 모두 홀수다. 이거 거짓이었죠. 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 때문에라고 했어요. 왜냐? 이 소수를 집합으로 따지면 2, 4, 5, 7 뭐 이래요. 그 다음에 홀수를 집합으로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1, 4, 5, 7, 9 이래요.
그러면 소수가 무조건 홀수려면은 소수에 있는 2, 3, 5, 7 얘네가 다 홀수여야 되잖아. 즉 이 소수 얘네들이 전부 다 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없어요? 2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때문에 소수는 홀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죠?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소수는 홀수예요? 아닙니다. 왜요? 3 때문에요. 아니잖아요. 3은 홀수 맞는데? 5 때문에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5는 홀수 맞잖아요. 누구 때문에? 2 때문에.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게 틀렸죠? 왜 틀렸어요? 2 때문에 틀렸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유식한 용어로 이게 틀린 사례, 이게 틀렸다라고 반증할 수 있는 사례, 반례라고 합니다. 반례, 반대되는 사례. 자, 왜 아니에요? 소수지만 홀수가 아니거든. 그럼 여러분이 어떤 명제가 있을 때, 조건 두 개로 연결된 명제가 있을 때 이 명제가 틀렸다라는 걸 반증하고 싶으면, 반례를 들고 싶으면 아니 소수 중에 홀수 아닌 게 있잖아 뭐 이렇게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논리적으로 맞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떤 애냐? 소수입니다. 근데 홀수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니까 교집합이죠. 즉 소수이지만 홀수가 아닌 애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소수 차집합 홀수인 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집합에서는 차집합 기호보다는 요 기호를 좀 더 좋아하긴 하는데, 조건으로 따지면 소수 and 홀수가 아니다 not 홀수죠. 반례를 여기서 찾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짓인 명제는요, 자, 만약에 P면 Q다라는 형식을 가진 명제가 만약에 거짓인 명제잖아요. 그러면 P인 애들이 다 Q는 아닌 거예요. P면 무조건 Q여야 되는데 아닌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P는 Q이지 않아요. 무조건 Q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P가 Q에 안 들어가지? 얘는 잘 들어갔잖아. 얘 때문에.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반례. 그럼 얘는 왜 그러느냐? P지만 Q가 아니라서. 그래서 반례는 어디서 찾는다? P지만 Q가 아닌 내지는 P and not Q에서 찾습니다. 네, 요거까지 하시면 뭐 명제 참거짓을 판단하는데 구별이 될 거예요. 자,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수학뿐만이 아니라 과학이나 뭐 사회 현상 같은 거에서도 이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를 하려면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 되거든. 근데 그 논리를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개념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맞다 틀리다를 말하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이제 뭐 나 같은 사람도 바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뭐 꼭 수학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예. 좀 기억하시면 좋다. 이게 왜 틀렸느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아니 이걸 뭐 저기 국어 시간에 하겠어요? 국어 시간에 할 수도 있겠다. 국어는 논리가 또 중요하니까. 뭐 영어 시간에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부터는 그래. 내가 중3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3-1에 제곱근이 있습니다. 제곱근. 내가 이 제곱근 가르치려다 보니까 너무 머리가 터져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실 거예요. 9의 제곱근은 3이다.
자,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거 거짓이거든요. 근데 3은 9의 제곱근이다. 이건 맞거든요? 이게 중3 저기 3-1 1학기 중간고사 때 무지하게 많이 내는 문제입니다. 거의 모든 학교가 한 문제 정도 냈을 것 같은데 저런 류의 문제. 이게 왜 참이고 거짓인지를 원래 이제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여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거 두 개의 조건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9의 제곱근이라는 조건하고요. 3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9의 제곱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9의 제곱근 3이다라는 거는 9의 제곱근이면 3이다죠? 그죠? 9의 제곱근이면 걔는 3이다. 어떤 수가 9의 제곱근이면 걔는 3이다. 이 뜻인데 아니 여러분 9의 제곱근 뜻이 뭐예요? 제곱해서 9되는 수잖아요. 제곱해서 9되는 수는요 3하고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근데 3은 3 하나잖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9의 제곱근이 3이다라고 하면 왜 거짓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마이너스 3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할 줄 알잖아요. 이젠 할 줄 알지 않을까? 네. 여러분 이거 고2 때 또 나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수에서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세제곱근, 네제곱근을 배우기 때문에 또 나와요 이거. 지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근데 3은 9의 제곱근이다. 얘는 맞아. 왜냐하면 이건 3이고 9의 제곱근은 뿔마 3이거든. 그러니까 어때? 얘가 들어가잖아. 아 그러니까 참. 그래서 우리가 요 있죠 요거. 이게 참거짓을 판단하는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받아들이기가 힘들면 우리 뭐 하면 된다? 집합으로 비교해서 앞에 있는 가정이라는 가정이 결론에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리까리하다 이러면 지기집합을 봐라 이거예요. 자, 해보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필수 문제 3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거짓을 판단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해왔다면 이제 우리가 명제를 배웠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자, x가 3의 배수면 3의 양의 배수면 x는 6의 배수다. 자, 3의 배수면 6의 배수야? 라고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난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고 이러면 뭘 해라? 써라 이거야. 3의 배수를 다 써요. x가 3의 배수면 이게 맞으려면 어때요? 3, 6, 9, 12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6의 배수잖아요. 6, 12, 18 이렇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들어가는지 뭐라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이에요. 물론 이렇게 밝혀내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없었겠죠. 여러분들이 명제를 처음 배우니까 이렇게 밝히진 않았을 거야. x가 3의 배수면 6의 배수야? 아니 3 때문에 안 되는데 이렇게 쓸 거라고. 3 때문에 안 되는데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3이 여기 안 들어가니까 안 된다라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직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아리까리하면 집합끼리 비교해서 얘는 무조건 얘냐? 사실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무조건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세요. 자, 두 번째.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0이면 x가 0에서 4 사이냐. 자, 이거 풀면 x가 뭐 나와요? x 빼기 2로 인수분해 되거든요. 인수분해 내가 합니다. 네, 1하고 2잖아요. 이거 집합으로 표현하면 1인데 얘가 0에서 4 사이라는 집합이 1, 2를 포함하잖아요.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이런 게 어렵지. x, y가 무리수면 x 더하기 y도 무리수냐? 있어요. 이런 게 힘들죠. 네. 왜냐하면 x랑 y가 무리수인 거를 다 원소냐고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x 더하기 y가 무리수면은 x랑 y가 뭐다 쓰기가 힘들잖아요. 집합으로 표현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순수하게 잘 찍어야죠. 찍는 데는 경험이 필요하고.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틀렸는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참거짓임을 밝히기가 힘들 때는요, 보통 이제 틀린 이유를 대는 게 이제 반례인데, x, y가 무리수지만 합은 무리수가 아닌 반례를 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맞는데 얘는 안 되는 걸 찾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x가 루트인데 y가 마이너스 루트이면 더하면 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반례를 이렇게 들 수 있기 때문에 거짓이다.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책에도 그대로 나와있네. 네. 자, 필수 문제 4번. 자, 반례 어디서 찾는지 얘기했죠? 자, 전체 집합이 있고요. 네, P 조건의 진리집합, Q 조건의 진리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어요. 여기 가운데 1칠 있고요. 9, 2, 3 바깥에 60, 네, 4, 5, 8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not P면 Q다가 거짓이래. 즉 P가 아니면 Q다가 거짓이래. 왜냐? 자, P가 아닌 애가 누구죠? 4, 5, 8, 60이잖아요. 순서는 상관없고. 그러면 Q다. 4, 5, 8, 60은 Q다. 1, 4, 5, 7, 8이야? 얘는 다 얘야? 아니잖아. 왜? 누구 때문에? 6 같은 애들 때문에. 뭐 10도 있네. 4, 5, 8은 들어있지만. 그럼 반례는 뭐예요? 예, 6하고 10인 겁니다. 반례를 나타내는 우선 6하고 10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틀린 이유는 Q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P가 아닌데 Q가 아닐 수도 있어서 그런 겁니다. P가 아닌데 그럼 몽땅 다 Q가 아니라 Q가 아닐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그럼 그걸 말로 하면 P가 아닌데 and Q도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걸 집합으로 표현하면 P가 아닌 애들의 모임 P의 여집합, Q가 아닌 애들의 모임 Q의 여집합. 근데 and니까 교집합. 그러면 요거를 다른 말로 드모르간 법칙 아까 했죠. P 합집합 Q의 여집합. 그럼 P 합 Q가 아닌 놈, P 합 Q가 아닌 60 이렇게 찾으면 아주 잘하는 거죠. 아주 깔끔해지죠. 이렇게 찾아주면 뭐 궁극적으로는 괜찮다. 뭐 물론 천천히 해도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확인 체크도 뭐 그닥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네. 자, 필수 문제 5번. 자, 여기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집합하고 잘 연계를 하실 수 있으면 괜찮아요. 자, 문제. PQ의 진리집합 라지 P, 라지 Q로 하자. 자, 난 P가 Q면 항상 옳은 것은 S. 그러면 난 집합을 하라고. P가 아니면 Q다 이거예요. P가 아닌 애들은 몽땅 다 Q라서 P가 아닌 애들은 Q다가 맞는 거야. P가 아닌 애들은 전부 다 Q라고요. P가 아닌 애들을 다 모아놓으면 걔네들은 전부 다 Q의 일부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1, 2, 3, 4, 5번에 맞춰서 하면 되거든. 그러면 뭐해? 벤다그램 그려. 자, P가 아닌 애가 있습니다. 근데 걔네는 다 Q에 들어가요. 근데 P냐 P가 아니냐라는 말을 하려면 무조건 전체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전체를 그려줘요. 자, 그 다음에 구역 내려요. 자,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 자, 그러면 자, 1번. 자, P는 Q에 들어가냐 물었는데 P가 아닌 애가 1번이니까 P는 2, 3번이죠. Q는 1, 2번이죠.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1번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Q는 P에 들어가냐? 아니지. Q는 1, 2번이고 P는 2, 3번이잖아. 이것도 틀렸지. 자, 3번. P 교집합 Q. 공집합이냐 물어봤어. P가 2, 3번이죠. Q가 1, 2번이죠. 교집합 2번이죠. 2번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3번도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P 합집합 Q는 P가 2, 3번, Q가 1, 2번이죠. 합치면 1, 2, 3번이고 1, 2, 3번은 전체입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4번이 답이다. 전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자, 어려워 보이는 거 하나 해보죠. 자, 417번으로 갈까요? 자, 전체 집합 U에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 다 각각 라지 P, 라지 Q라 하자. 피교 집합 Q가 공집합입니다. 그럼 다음 중 참인 명제를 고르시오 했거든요. 그럼 펜다그램 그리세요. 자, 근데 벤다이그램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려야 돼? P랑 Q는 겹치는 게 없어야 돼. 그러니까 P도 요렇게, Q는 요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조건에 맞는 벤다이그램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P가 Q에 들어가냐? 그 다음에 니은 not P는 Q다. 디귿 P는 not Q다. 네, 리을 Q는 P다. 미음 Q는 not P다. 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뭘 보는 거냐? P는 몽땅 다 Q다 이 뜻이고요. P가 아닌 애들은 P가 아닌 집합들은 몽땅 다 Q다고요. 이거는 P인 애들은 몽땅 다 Q가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이건 Q는 몽땅 다 P다고 이건 Q인 애들은 몽땅 다 P가 아니다예요. 그럼 여러분 번호 매겨요. 1, 2, 3. P가 1번, Q가 2번이잖아. 들어가? 아니잖아. 틀렸다. P가 아닌 애들 2, 3번, Q가 2번. 아니잖아. P가 1번, Q가 아닌 애가 1, 3번. 들어가네? 디귿 맞다. Q가 2번, P가 1번 틀렸죠.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Q가 2번, P가 아닌 애가 2, 3번. 들어가네? 맞네. 디귿, 미음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집합 잘하면 명제도 사실 큰 문제는 안 돼요. 일단. 자, 18번은 한번 해보시고요. 집합이 3개지만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벤다이그램만 잘 그려주세요. 자, 필수 문제 6번하고 한 텀 쉬었다 가겠습니다. 걱정이네요. 여러분들 이거 다 들어야 됐는데. 잘 들었으면 좋겠네. 자, 두 조건.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얘가 a 더하기 1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에 q 조건은 마이너스 2a보다 x가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p명 q다가 참이었으면 좋겠대. 그때 a 범위 구하래.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이려면 p가 q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럼 p집합하고 q집합을 다 써서 p가 q에 들어가는지 보면 되지. 자, 그럼 p집합을 표현해? 수직선. 네, 중학교 때부터 하는. 아주 좋은 수직선. 자, 이게 p입니다. 근데 q는 마이너스 2에서 4인데 q가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a가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요러면 p가 q에 들어가잖아요. 이러면 맞는 거야. 자, 그러면 a는 어디에 있어야 돼? 자, 마이너스 2a보다 마이너스 2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요. a 더하기는 4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이게 같아도 되냐를 잘 봐야 되거든. 이게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굉장히 골 때리기 하는 애였을 텐데, 근데 내가 또 시켜보면 잘들 하더라고. Q 쪽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마이너스 1랑 얘가 똑같아서 P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Q가 더 많죠. 왜냐면 Q는 얘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까지 와도 돼요. 이거부터 와도 돼. 그 다음에 P가 A 더하기 1이 여기까지 와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Q가 더 많아요. 4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괜찮아. 그래서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그래서 둘 다 성립해야 되니까 1부터 A가 3까지 가능하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해볼게요. 수직선 잘 그리면 돼요. 자,
번째. 자, P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자, 그 다음에 Q 조건은 A 빼기 1이네. A 빼기 1보다 크고 X가 A 더하기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not P가 Q다가 참이 돼야 돼요. not P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 P가 아닌 애들이 Q여야 됩니다. 그럼 P가 아닌 애들은 P가 이거잖아. 마이너스 3하고 3의 바깥인데, 그럼 P가 아닌 애들은 요 사이죠. 그럼 P가 아닌 애들은 쓰면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인데 여기는 색칠을 하고 여기는 색칠을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P에 3이 들어가니까 P 아닌 건 3이 들어가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P의 여집합입니다. 근데 걔가 어디 들어가야 돼? Q에 들어가야 돼. Q가 얘에서 얘 사이인데 얘가 이 사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Q가 좀 커야 되죠. 얘를 덮어야 돼요. A 빼기 여기 있고 A 더하기 6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A 빼기 1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3보다 A 더하기 6이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A 빼기라고 3이 만약에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면 P 여집합이 튀어나왔는데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3이 이렇게 되면 그래도 흰색이 더 크네요. 그죠? 이거는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둘 다 성립이니까 마이너스 3부터 A가 마이너스 2 직전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 확인 체크도 뭐 비슷한 수준인 것 같으니까요. 이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잠깐 내가 쉬었다가 여러분 뭐 쉬시는 마시는 마음대로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한 40분, 50분 정도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얼마나 했냐? 1시간 했네. 자, 나는 10분 쉬었다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176쪽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라면 그 다음에 역과 대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 상으로는 대략 183쪽 정도까지 할 거고 내가 볼 때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고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 혹은 식. 근데 뭐 이것도 결국에는 명제를 할 거니까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기준. 어떤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식이나 뭐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뭐냐예요. 근데 나는 사실 이게 꼭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가도 나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여기 네모 박스에도 뭔가 나와 있지만 이걸 너무 딱딱하게 설명하면 오히려 골치만 아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터득한 게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자,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모든 수는 제곱을 하면 양수이다. 이게 맞아요? 틀렸죠? 거짓. 왜요? 0 때문에요. 0 때문에 틀렸습니다. 모든이라는 뜻은요. 뭐 영어로 올 무조건이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누가 되든 간에. 그러니까 모든 애들은 자 x제곱이 0보다 크다는 건 어쨌든 조건입니다. 예, 근데 모든 애들이 다 얘가 되려면 모든 애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애들을 다 뭐하는 거예요? 전체 집합이죠. 근데 이 조건이 P 조건이라고 하면 네, P 집합의 전체 집합. 얘가 여기 들어가야 참인데 들어가지 않으니까 거짓이죠. 그러면 모든 애들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맞아요? 자, 모든 수는 x제곱이 0 이상이다. 이러면 참이잖아요. 네, 모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모든 수는 이거잖아. 그러면 얘는 모든 수니까 전체란 말이야. 근데 요거를 집합으로 만든 Q라고 합시다. 이거 여기 들어가지. 왜? 모든 애들은 다 제곱하면 0 이상이니까. 근데 원래 전체 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모든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갔죠. 이것도 성립하죠. 그러면 U와 Q는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 Q가 전체 집합이면 참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x는 p이다. 얘가 참이려면 모든이잖아. 이건 전체 집합이란 말이야. 자, 참이면 네, 전체가 p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원래 전체는 p를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 p가 전체 집합이면 참입니다. 근데 그 외에는 경우 거짓이죠. 근데 이걸 외워야 되나? 아니 나는 이걸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참거짓이다를 판단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닌가? 이걸 모르면 참거짓을 판단 못하나? 아니 나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상식선에서 받아들이세요. 모든 애들 다 들어가? 다 맞아? 확인하란 말이에요. 모든 애들 다 확인하시라고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x는 p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칩시다. 자, 어떤은요, 그 영어로 하면 some, 예를 들어 any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긍정형, 부정형 뭐 이런 거 내가 중학교 때 영어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수학에서 어떤이라고 하면요, 어떤 뜻이냐면 적어도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될 필요는 없어요. 모든이 아니에요. 다 될 필요는 없고요. 하나만 되면 돼요. 하나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한 거 있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어떤 소수는 짝수다. 자, 이거 참이죠. 왜? 이 있잖아요. 이 짝수잖아요. 자, 어떤 소수는 홀수다. 이것도 맞아요. 왜? 3 있잖아요. 5도 있고요. 어떤 뭐뭐는 뭐뭐다 라고 하려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제 어떤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만 보면 되니까 자, 어떤 소수, 그러니까 소수가 있잖아요. 자, 어떤 x는 p다라고 하면 조금 그럴까? 자, 어떤 p는 q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p 중에 어떤 놈은 q다예요. p 중에 어떤 놈은 q다. p 중에 적어도 하나는 q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더 편한 표현으로 쓰면 p 중에 어떤 놈은 내지는 p 중에 적어도 하나는 q다가 돼요. 그럼 이게 참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만 겹치면 되잖아요. 하나만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P에 들어간 어떤 한 놈이 Q에도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 어떤 놈이라는 놈은 P에도 들어가고 Q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P 교집합 Q가 존재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에요. 바로 어렵다 그죠? 자, 근데 얘가 거짓이려면 P가 아무도 안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것도 Q가 아니면 이게 맞는 거잖아. 아, 이게 그 틀린 거잖아요. 하나만이라도 Q에 들어가면 맞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면은 네, 틀린 거잖아. 그럼 틀렸다는 거는 P 중에는 아무것도 Q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인 애들은 Q에 하나도 안 들어간다. 즉 겹치는 게 없다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볼 때 이것도 뭔가 이렇게 외우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네,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필수 문제 7번 정도 풀 수 있으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필수 문제 7번. 네, 아이고 내 분필이 깨졌다. 네. 자, 전체 집합은요.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인데요. 자, 참인 걸 고르래요. 자, 기억. 모든 x에 대하여 2x 빼기 1은 5보다 작다. 아, 이거 좀 귀찮으니까 좀 똑같은 표현을 씁시다. 이거 x는 3보다 작다죠? 자, 그럼 모든 x는 3보다 작아요? 맞잖아요. 자, 지금 내가 이걸로 했니? 전체 집합 U는 요 진위 집합 어쩌고가 들어가니까 맞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아니, 딱 보고 전부 다 3보다 작은데 맞네?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저거를 굳이 지금 당장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겁니다, 이런 거. 네. 이해? 자, 어떤 x에 대하여 절대값 x는 2보다 크다. 그러니까 x 중에 어떤 놈은 절대값 2보다 크다예요. 이거 맞아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중에 아무도 절대값 2보다 큰 놈이 없거든. 한 놈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x는 요게 성립하냐? 아니야. 어떤 애가 없어. 아, 이건 틀린 거야. 내가 이것도 이렇게 안 했잖아요. 자, 디귿. 어떤 x는 x제곱이 x 더하기 2보다 크다. 아이, 뭐 숫자를 이따로 냈냐. 자, 이거 x제곱 빼기 x 빼기가 0보다 크다니까. 네, x 더하기 1, x 빼기 2죠. 이거 혹시 2차 분식 모르면 어쩔 수 없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아니면 2보다 크다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놈은 이게 성립해요? 네, 성립하네요. 마이너스 2가 있네요. 실제로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2 더하기 2보다 크잖아요. 한 놈 있네요. 어떤 놈은 맞네요. 그럼 맞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디귿. 자, 리을. 모든 x는 절대값 x가 x야? 아니잖아. 예를 들어 절대값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아니잖아요. 이거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x가 0 이상이다라는 뜻이죠. 절대값 기호를 써도 예, 뭐 그대로다. 0 이상이면 그렇죠? 아니잖아. 모든 애들 그렇지 않잖아. 틀렸잖아. 틀렸어. 아니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자, 확인 체크 423번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내가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모든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부정. 아까 부정했죠? 아니다. 뭐가 아니다. 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자, 지금 아무도 없지만 사실. 네, 내가 저번에도 비슷한 예를 들었던 것 같으니까.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안경을 썼다예요. 자, 요거의 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부정은 뭐라 그랬냐면 반대가 아니에요. 반대말하고 부정하고 달라요. 내가 아까 크다에 부정했죠. 크다의 반대는 작다지만 부정은 작다 또는 같다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크냐 작냐 같다 세 가지가 있고요. 비교하는 방법이. 크다가 아닌 거 전부 다를 하는 거니까 이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학생이라고 했는데 그냥 학생 3명만 있다고 칩시다. 귀찮으니까. 자 학생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어요. 그러면 안경을 네, 모든 학생들은 안경을 썼다. 그럼 안경 썼고 썼습니다. 근데 안경을 썼냐 마냐가 있잖아요. 안경을 쓰고 안 쓰고도 있고요. 뭐 요럴 수도 있고요. 요럴 수도 있고요. 2명이 썼을 수도 있고요. 전부 다 안 썼을 수도 있어요. 아이씨 생각보다 칸이 좁네. 자 지금 모든 학생들은 안경을 썼다라는 거는요. 안경을 쓴 상황에 비교하면 요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의 반대말이 뭐냐라고 하면 반대말은 모든 학생은 안경을 안 썼다겠지. 근데 지금 내가 하려는 건 반대말이 아니고 부정이에요. 부정.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부정을 아니 썼다의 부정은 쓰지 않았다잖아요. 안경을 쓰지 않았다. 뭐 안 썼다죠. 자, 요렇게 말을 하면 부정인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자, 모든 학생은 안경을 쓰지 않았다 라고 해버리면 어느 케이스가 되는 거야? 요 케이스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부정은 뭐라고요? 내가 하려는 거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네? 이게 경우가 총 8가지가 있는데 왜냐 쓰냐 마냐 쓰냐마냐니까. 근데 내가 하려는 건 모든 학생이 안경을 쓴 이거 말고 나머지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부정은 나머지 전체예요. 여집합. 그러니까 예를 해야 돼. 이거는 반대고요. 이건 반대말이고요. 부정은 수학에서 부정은 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랑 이 경우를 다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잡아요. 안경을 쓰지 않았다. 자, 얘네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안경을 쓰지 않았다를 기준으로 보면 안경 안 썼네? 안 썼네? 안 썼네? 안 썼고 얘가 안 썼고 얘가 안 썼고 얘가 다 안 썼어. 이건 어떤 애냐? 안경을 안 쓴 애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안경을 쓰지 않은 그러니까 전부 다 안 쓴 게 아니고 아는 학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 있다. 그럼 이게 적어도 하나라는 거니까 적어도 하나가 같은 말이 뭐겠어요? 어떤이죠. 그러니까 얘는 통틀어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애는 안 썼다예요. 어떤 애는 안 썼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안경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학생은 안경을 썼다의 부정은 학생은 안경을 쓰지 않았다 이거 맞는데 모든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돼요? 어떤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모든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요거의 부정은 어떤이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그럼 요거의 부정은 얘죠. 자, 뭐 똑같아요. 거꾸로 하면 되죠. 자, 얘가 뭐야? 어떤 학생은 안경을 안 썼다가 얘죠. 그럼 얘 빼고 나머지는 뭐예요? 모든 학생들은 안경을 썼다잖아. 그래서 어떤 안경을 안 썼는데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안경을 썼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이거 빼고 나머지는 모든 학생들은 안경을 썼다죠. 어떤의 부정은 모든의 부정은 어떤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기억을 합시다. 자, 그래서 네, 문제 풀어볼게요. 자, 423번. 자, 보자. 자, 다음 명제에 부정을 말하고 참고짓을 하래요. 자, 1번.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어떤 실수 x는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얘를 부정을 할 거야. 그럼 얘를 부정을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애는 제곱이 0이 한대. 이거의 부정은 뭐다? x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x제곱은 0보다 크다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의 부정은 모든 실수 x는 x제곱이 0보다 크다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그냥 선생님 외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례를 보여줄게요. 자,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는 일단은 빼고요. 참이냐 거짓이냐 일단 뺄게요. x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x제곱이 0보다 큰 애도 있고요. 자, x제곱이 0보다 큰 애들. 그 다음에 x제곱이 0보다 작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몽땅 다 얘일 수도 있고 몽땅 다 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우가 어떻게 나뉘냐면 전부 다 x제곱이 0보다 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x가 0보다 작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러니까 경우를 나누면 이쪽에 몰리는 경우, 이쪽에 몰리는 경우, 아니면 반반 섞여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어떤 실수 x는 제곱이 0이 하다 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경우 중에 x제곱이 방향 잘못했다. 죄송해요. 어떤 놈은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애가 누구예요? 얘죠. 전부 다 x제곱이 0이 하면 어떤 애는 x제곱이 0이 하죠. 그 다음에 일부분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x제곱이 0이 하죠. 그러니까 어떤 실수 x가 x제곱이 0이 하다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부정은 뭡니까? 이거잖아요. 그럼 이 케이스는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x제곱이 0보다 크다잖아요. 전부 다 x제곱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어떤이라는 게 모두 바뀐다. 근데 맨날 이렇게 따지면 조금 귀찮으니까 거의 자동으로 가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참고해서 보자. 자, 이거 맞아. 모든 애들은 제곱하면 0보다 커? 아니지. 왜? 달리 0이 있잖아. 0은 제곱하면 0이라서 0보다 안 큰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빼기 x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냐? 자, 그러면 이거는 부정이 뭐냐면 모든을 어떤으로 바꾸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빼기 x 더하기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데 2차 부등식을 해야 돼요. 아니면 2차 함수처럼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 제곱식, 여러분 2차 함수 알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2차 함수 꼭지점 하듯이 얘가 이제 4분의 17 이렇게 되거든요. 4분의 15가. 근데 보세요. 제곱하고 4분의 15를 더하면 걔는 4분의 15 이상이거든. 0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놈도 이게 0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짓이죠. 근데 2차 거짓 밝히는 건 좀 힘들겠다. 뭐 그러면 2차 부등식 잘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명제를 일단 어느 정도 했습니다. 한번 잘 연습 문제 잘 풀어보시고요. 안 되면 뭐 다음 시간에 2월 들어가서 다다음 주에 질문을 하고, 자, 역과 대우 3단 논법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많이 하냐 할 수 있는데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통수학 2가 좀 양이 많아요. 나는 지금 이렇게 해도 사실 조금 불안해요. 진도 다 못 나갈까봐.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 주 쉬시니까 그 사이에 잘 들어두세요. 자, 어떤 명제가 조건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든 명제일 때, 그러니까 자, P면 Q다가 있는데, 자, 이 명제를 변형한 거예요. 자, 역은 뭐냐면
요런 형식의 명제에 자, 역인 명제는 역 뭐예요? 역수, 뭐 역연산, 뭐 이런 거잖아. 거꾸로란 뜻이죠. 역이. 네, Q이면 P다로 만든 걸 역이라고 해요. 네, 원래 명제 역인 명제. 그다음에 대우 명제는 자리도 바꾸고 부정까지 하는 거예요. 낮추면 낮피다. 이걸 대우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도 배웠는데 이는 빠져서 네, 그냥 저거를 역과 대우라고 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화살표 나와 있는데 이게 굳이 필요한가 이제. 자, 요거 아니야, 안 할게. 뭐 이거 굳이 필요한 거 같진 않아. 이제는 이런 게 별로 필요가 없지. 밑에 화살표 있는데요, 네온 박스에. 이게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x가 3이면 x제곱은 9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럼 0명제는 뭐냐면 자리 바꾼 거예요. x제곱이 9면 x는 3이다. 이게 역인 명제고요. 대우 명제는요, 자리만 바꾸는 게 아니라 각각 부정까지 해주셔야 돼요. x제곱은 9다죠. x제곱은 9가 아니다고요. x는 3이다죠. 네, 부정하면 3이 아니다. 이게 대우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이거 왜 배우냐? 왜 배우냐지 이거. 거꾸로 해서 뭐 어쩔 거냐인데 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명제의 참거짓하고 역대우가 관련이 있거든. 자, 어떤 명제가 참 혹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거든요.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맞으면 대우 명제도 맞아요. 어떤 명제가 틀렸잖아요. 대우 명제도 틀려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예, 어떤 명제가 참거짓인지 밝히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네, 참거짓인지 밝히기가 힘들 때 저걸 써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잠깐 이따 설명하고 왜 그런지만 한번 보자. 자, P면 Q가 참이에요. 얘가 참이면 집합으로 따지면 뭐라고요? 요렇다고요. P집합이 Q집합에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할게요. 네. 근데 대우 명제가 뭐냐면 네, 자리 바꾸고 부정하는 거랬죠. 네. 그러면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Q가 아닌 집합이고 P가 아닌 집합인 거죠. 근데 Q가 아닌 게 몇 번이에요? 3번이죠. P가 아닌 게 뭐예요? 2, 3번이죠. 3번, 2, 3번에 들어가죠.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틀렸잖아요? 그럼 얘도 틀리죠. 왜?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P가 Q에 안 들어가지. 그러면 not Q, Q가 아닌 거 1, 4. P가 아닌 거 1, 2. 안 들어가잖아. 그죠? 자, 그래서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는 참거짓이 동일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어디다 쓰냐? 어디다 써먹냐? 어떤 명제에 참거짓을 밝히기가 어려울 때 곤란할 때 대우 명제를 대신 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x제곱이 9가 아니면 x는 3이 아니야. 자, 이렇게 되면 멈칫한단 말이에요. 네?
뭐 나는 바로 알았는데 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잠깐 뭐야 한단 말이에요. 왜? 익숙하지 않거든. 왜? 우리는 같다는 표현하지만 같지 않다는 어색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얘가 참인지 아닌지를 밝히고 싶으면 뭘 해라? 자리 바꾸고 부정해라 이거예요.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요? x는 3이 아니다인데 부정 때리면 3이다죠. 제곱은 9가 아니다인데 부정 때리면 뭐예요? 제곱은 9다죠. 이건 맞잖아. x가 3이면 x는 9. 얘가 참이니까 이것도 참이구나 하면 되거든. 요래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근데 나는 대우만 했는데 역은 안 했는데요? 역은 모르니까. 역은 상관이 없어요.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제의 참거짓이랑 역명제의 참거짓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P이면 Q다가 참입니다. 자, 그러면 Q이면 P다도 참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P이면 Q가 참이면 이렇잖아. 그러면 Q는 P에 들어가? 아니지, 틀렸지. 근데 그러면 Q이면 P다는 무조건 거짓이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P랑 Q랑 이렇게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P는 Q죠. Q도 P죠. 참일 수도 있어요. Q이면 P다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요러면 거짓인데 요러면 참이거든요. 이건 맞지만 P면 Q 맞잖아요. P가 Q에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의 참거짓하고 역명제의 참거짓은 관계가 없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은 거예요. 엉뚱하게 풀지 마세요. 네. 대우 명제와 똑같다. 그러니까 역인 명제 따로 해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단론법을 하기 전에 일단 필수 문제 8번. 3단론법은 개 쉬워요. 끝나가네요. 네. 자, 명제 역하고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내신에 많이 내는 문제입니다. 네. 자, x가 1 이상이고 y도 1 이상이면 x 더하기 y는 2 이상이다. 자, 이게 어떤 명제면, 자, 역명제는요, 자리를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x 더하기 y가 2 이상이면 x랑 y 둘 다 1 이상이다. 자, 이거 맞아요? 자, 보통 맞는지 틀린지 아리까리 하면 발례를 들어보면 되고요. 발례가 나오면 거짓이니까. 뭐 발례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발례를 들고 싶으면 얘는 맞는데 얘가 아닌 걸로 들라고 그랬어요. 자, 발례를 들어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네, x는 100인데 y는 마이너스 5 이런 거 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x 더하기 y는 2보다 크죠? 근데 둘 다 1보다 커요? 아니죠. 발례를 들 수 있으니까 거짓. 다음 대우. 자, 자리를 바꿨는데 부정까지 하라고요. 자리를 바꿨는데 부정까지 하라고. 그럼 x 더하기 y가 2보다 작으면, 자, 요거 부정할 거거든.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부정하면 작다고요.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부정하면 y가 1보다 작다인데, 그리고잖아요. 그리고는 부정하면 또는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봐요. x가 2보다 작으면 x가 1보다 작거나 y가 1보다 작니? 참이니 거짓이니? 물어보면 어떻다? 헷갈린다고. 이거 한눈에 들어와? 자, 합이 2보다 작으면 둘 중에 저보다 1보다 작아? 맞아? 멈칫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거짓인지 밝히고 싶으면 뭘 봐라? 얘가 힘들면 원래 걸 봐라. 둘 다 1 이상이면 합쳐도 2 이상인 거 맞지 않아? 아니, 둘 다 1 이상이면 어떻게, 그럼 당연히 더해도 2 이상이지. 이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죠. 어떤 명제가 힘들면 대우 명제를 보고 대우 명제가 힘들면 원래 걸 봐라 이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자, 두 번째. 자, xy가 2가 아니면 x는 1이 아니거나 또는 y는 2가 아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역을 해볼게요. 자, 역은 뭐냐면 x가 1 아니거나 또는 y가 2가 아니면 xy는 2가 아니다. 왜 참이야? 아니 난 거짓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x가 2고 y가 1이면 맞지? x는 1 아니고 y는 2도 아니잖아요. 근데 x도 곱하기 y는 2잖아. 이게 반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거짓입니다. 자, 대우 명제.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물어봤어. 그럼 헷갈릴 거거든. xy가 2가 아니면 x는 1이 아니거나 y는 2가 아니야? 힘들 거거든. 그러니까 뭘 봐요? 대우 명제를 봐요. 자, 자리 바꿨고요. 부정까지 할 거예요. 부정하면 1이 아니다의 부정은 1이다죠. 2가 아니다의 부정은 2다죠.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예요. 그 다음에 이거 부정하면 뭐예요? xy는 2다죠. 그러면 x가 1이고 y가 2면 x가 2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러분한테 이게 참이냐 물어보면 참이야. 왜? 대우 명제가 참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우 명제 배웁니다. 자, 3번. 아이고 칠판이 망했다.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 두 집합 AB에 대해서 A합 B가 B면 A는 B에 들어간다. 잠깐만. 근데 야, A랑 B랑 큰 게 B란 뜻이잖아. 그럼 원래 얘가 이거 아니야? 야, A가 B면 A가 B에 들어가지. 그죠? 같은 말이죠, 이거 원래. 아니, 내가 그랬잖아요. 자, A랑 B랑 합쳤는데 그러면 1번, 2번, 3번인데 1, 2, 3번이 2, 3번이 되려면 사실 1번은 없어야 되고 그러면 A는 1번이 없고 2번만 있고 B는 2, 3번이니까 2, 3번이란 거예요. A가 B에 들어가잖아. 같은 말이네. 그죠? 그럼 이거 참이에요. A가 B에 들어가면 A가 B에 들어가지. 자, 그럼 영명제 봅시다. 이건 뭐예요? 자리가 보면 돼요. A가 B에 들어가면 A 합 B는 B냐? 맞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우명제. 네, 자리 바꾸었죠? 부정까지 하시면 돼요. A가 B에 들어가지 않으면 A 합 B도 B에 들어가지 B가 아니다. 근데 이게 참고지 알아보기 힘들지만 원래 이게 참이거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9번. 3단. 아니야, 3단 정도까지 할게. 뭐지? 자, 필수 문제 9번. 자, 두 실수 xy에 대해서 자, x 더하기 y가 3보다 크면 x가 a보다 크다 또는 x가 1보다 크다예요. 자, y가 1보다 크다구나. 자, 얘가 참이에요. 그럼 a 범위 구하래. a 최대 구하래요. a 범위 구하라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쉬워? 물론 대충 찍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야. 아니, 자, 우리는요 분리되어 있는 걸 결합하는 건 쉬운데 결합되어 있는 걸 분리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원자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과학 시간에 배우나 두 분자를 결합하는 건 할 수 있지만 핵분열 이런 건 어렵다 뭐 이런 거 하잖아. 떨어져 있는 걸 붙이는 건 쉬운데 붙어 있는 걸 x, y 따로 띄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뭘 해요? 자리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리 함부로 바꾸면 돼요? 안 되죠. 왜? 원래 명제랑 영명제는 관계가 없거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대우를 씁니다. 대우 명제를 보시면 자리 바꾸고 부정까지 합니다. A보다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그 다음에 Y가 1보다 크다의 부정은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 더하기 Y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되죠. 부정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참되려면 A가 예를 들어 어떤 수면 돼요?
자, 예를 들어 A 5 되면 돼요? 야, 그럼 x가 5고 y가 1이면 x 더하기 y 3보다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자, 보세요. x가 a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원래 x 더하기 a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x 더하기 y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a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럼 x 더하기 y라는 애는 a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은데 x 더하기 y라는 애가 근데 얘면 얘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아까 뭐랬어요? 이 집합이 커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3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x 더하기 y가 a 더하기 1 이하면 3 이하다가 말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 더하기 1은 3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왼쪽이니까. 그래서 a는 2 이하다. 그래서 a는 커봤자 2. 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체크 436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알아보기 힘드니까 대우 명제를 봐라 이거예요. 자, 마지막 3단 논법 깔끔하게 하고 3단 논법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3단 논법 아주 쉽습니다. 논리할 때 쓰는 거죠. 자, 나는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가면 점심을 먹는다. 야, 그럼 나는 점심 먹을 거 아니야? 이게 3단원법입니다. 그러니까 자, P는 Q야. 나는 학교 가. 근데 학교 가는 애들은 밥을 먹어, 점심밥을. 아이고, 아니야. 야, 그러면 나는 가서 먹을 거 아니야, 밥. 자, P이면 Q고 and Q이면 R일 때 뭐가 성립하느냐? P이면 R도 성립한다. 이게 3단원법이에요.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자, 왜냐? 증명을 해보자. P가 Q에 들어가, P는 Q에 동집합. Q가 R에 들어가, Q는 R에 동집합. 야, 그럼 어때? P는 Q에 들어가, Q는 R에 들어가. 벤다이그램 쓰면 P, Q, R 그렇죠. 그러니까 P, R 들어가네. 맞아요. 자, 이게 3단원법이에요. 엄청 쉽잖아요, 그죠? 자,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다 된다. 자, 필수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네, 너무 설명이 후다닥닥이라서 그래도 문제는 2개 풀 겁니다. 자, P면 Q다가 참이고요. 나달이면 낮추다가 참이래요. 자, 그때 항상 옳은 걸 고르래요. 자,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까 P면 Q고 Q면 R이다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붙이는 거야. P가 Q로 화살 쏘네, Q가 R로 화살 쏘네, 그럼 P가 R로 화살 쏘지. 이게 땡이야. 자, 봐요. 근데 이거 못 붙이겠는데요? 예. 아까 뭐 배웠어요? 대응 문제. 자, 이게 참이면 자리 바꾸고 부정하는 거 대우 명제도 참이에요. 요거의 대우 명제가 뭡니까? Q면 R이다죠. 그러니까 둘 다 참이니까 P는 Q로 화살 쏘고 Q는 R로 화살 쏩니다. P면 Q고 Q면 R이에요. 그래서 P는 Q에 들어가, Q는 R에 들어가요. 그럼 P는 R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들어간다를 화살 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화살 쏜다라는 표현은 다음 시간에 이제 2월에 할 겁니다. 자, 그럼 많은 거 고르래. 자, 기억 P면 R이야? 맞아. P는 R로 화살 쏴. 니은부터 갑자기 안 되는데? 자,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우 명제를 씁니다. 자, 요거의 대우를 했죠. 자, 요 놈의 대우는 낮 Q는 낮 P로 화살 쏜다예요. 자, 그러면 얘랑 얘를 겹칠 수 있습니다. 나달은 낮 Q로 화살 쏘는데 낮 Q는 다시 낮 P로 화살을 쏴요. 오케이? 자, 요거는 요거 전체의 대우예요. 왜? 자리 바꿨죠? PQR을 RQP로 썼고 다 부정 때렸습니다. 요 전체의 부정이라고 대우라고 봐도 돼요. 자, 그러면 니은 나달은 나피로 쏘잖아. 맞아. 근데 나피가 나달로 화살 쏴? 아니지. 나피는 나달로 화살 안 쏴요. 디귿은 틀렸고요. Q가 나피로 화살 쏘냐? 쐈네요. 그 다음에 Q는 나달로 쏴요? 아니잖아요. Q는 R로 쏘는데 나달로 안 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437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45분 했나요? 자,
P면 Q다랑 그 다음에 not Q면 나달이다랑 그 다음에 S면 not Q다가 모두 참이에요. 자, 이때 다음 중 항상 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했는데, 자,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이걸 다 붙이는 겁니다. 자, 자 보세요. 그리고 붙이기 힘들면 대우명제를 써도 돼요. 자, 근데 이거 두 개는 좀 붙이기가 쉽다, 야. S가 나큐로 쏘고 나큐가 나달로 쏘네. 이거 한 번에 붙이면 S는 나큐로, 나큐는 나달로 해요. 그쵸? 한 번에 붙여서 쓰면. 그 다음에 P는 Q로 쏘고요. 근데 얘도요, 잘 보면 여기 나큐고 요건 그냥 Q잖아요. 그러면 이거 대우명제를 써. 이렇게 되네. 야, 그러면 S, 나 P, 나 Q, 나달이 들어가네? 그럼 얘를 화살표로 표현을 해. 근데 이 문제 좀 어렵다. 자, 그러면 화살을 어디로 쏘나를 보세요. 자, S는 나 Q로 쏴요. 근데 나 Q에서는요, 나 P로도 화살 쏘고 나달로도 화살을 쏴요. 근데 나달하고 나 P는 관련 관계를 모르죠. 나 P로도 쏠 수 있고, 나달로도 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대우명제를 보는 거예요. 자, 대우명제. 자, 네모 친 거의 대우는 일단 P면 Q다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의 대우는 순서 바꾸고 부정하는 거겠죠? 나달을 앞으로 보내서 R, 나Q를 Q, S를 뒤로 나데스. 그러면 자, P가 Q로 화살 쏘죠? R도 Q로 화살 쏘죠? 결국 P랑 Q는 각각 지가 알아서 Q로 쏘고 Q는 나달로 쏩니다. 이거 순서 바꾸고 자리 부정한 거잖아요. 자, 그럼 봐요. 자, 1번. 나Q는 나P로 쏴요? 나Q 나P로 쏘는데요?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P는 나데스로 쏴요? 자, P 여기 있는데, 이거 뭐야? 나데스 여기 있지. 뭐야? 여기가 나데스구나. 네. P는 결국 나데스로 쏘네요.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3번. P는 R로 쏴요? 아니에요. P랑 R은 둘 다 Q로 쏘지만 서로가 서로한테 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걸로는.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R은 나데스로 쏘냐? R이 결국 나데스로 화살 쏘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S는 나피로 쏘냐? S는 결국 나피로 가네요. 네, 맞습니다. 요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3단 논법 이게 다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화살 쏘는 거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그 어떤 명제의 참거짓, 그 다음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해서 명제를 하고, 그래서 내가 내 계획상으로는 다음 시간에 2월 첫 주가 되나 둘째 주가 되나 여러분들 계약하고 다다음 주에 명제를 1시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수 남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숙제는 결론적으로 437번까지예요. 혹시나 그 2월 첫째 주까지 어쨌든 오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나는 질문을 좀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선생님이 연락처를 알려드렸죠. 010-3457-9960으로 문자 내지는 번호를 알려주시면 선생님이 바로 강의를 찍어서 올리든 아니면 카톡으로 답장을 드리든 문자로 뭐 사진 찍어 보내든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 탓이죠. 진도 다 본다는 게. 자, 고생하셨습니다. 나도 고생했다. 자, 좋은 학교 배정받길 바라면서 다음에 봅시다.